꿀챔퍼 하지마. 자, 이제 또 시작합시다. 지난주는 그냥 얼떨결에 넘어갔고, 야 그래도 지난주가 제일 알찼지. 뭐 했는지 기억나나? 아니요, 저한테 별로. 알았어. 우리들 다 듣고도 그냥 너희는 관계없어.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다가 그거를 만약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적용했던 사람은 1년 뒤로 가는 거야. 1년이 빼고 가, 백. 그게 굉장히 무서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사무실. 야, 그래? 응? 1년으로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백으로 돌아가. 백도 게 아니고. 백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면 돼. 성은 뭐라 그랬어? 마음심이야. 그 다음에 날생자거든. 요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만들어진 게 잘못 망가졌지. 문제는 뭐냐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잘 만들면 굉장히 좋은 거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없애는 게 더 오래 걸려. 잘못 만들면 없애는 게 무지정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쓰지 마라. 아직은 쓰지 마라. 다 할 때까지는, 내가 다 가져갈 때까지는 절대 쓰지 마라.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걸 없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렇게 잘 만드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만들면 돼. 요건 쉬워. 근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요걸 없애고 제대로 만들어야 돼. 이 없애는 과정이 장난 아니게 고통스러워. 이건 뭐 잘못하면 못 고쳐. 그나마도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늘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백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1년이나마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와. 근데 1년간 개고생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야. 그 잠깐 하나 때문에. 절대 적용하지 마.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성기능장애는 전문가들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치료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피드백만 주고. 근데 그게 아내가 잘못을 써서 그 성을 무너뜨리면 그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쳐줄 수 있는 성이 문제가 생겨. 왜냐면 죽을 때까지 그 성기능 위험해. 장애를 자, 한참 그러고 살아요. 너무 겁먹지 마.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지금만 안 쓰면 돼. 뭐 하면 돼? 가가지고 써내놓고 털어놓고 잊어버려. 기록해두고 애써 노력하고 녹음하면서 계속 듣지 말고 나도 모르게 쓰는 수가 있어. 이거는 심리하고 달라. 심리는 던져놔도 홀가 잊어먹어. 근데 성심리는 던져놓으면 들어가서 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왜? 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던지지 마세요. 남자 아니잖아. 너무 애써 노력하지 마. 그건 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야, 묻자. 그래도 여기 여자들만 있으니까 다행이야. 남자들 있으면 거의 뒤져. 여기서 잘못 걸리면 죽어. 이 남자들 여기 오잖아. 그러면 이 남자는 여기서 몇 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요거 해봐야지. 그날로 가는 거야. 다시는 회복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성심리 교육은 여자 교육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남자한테 성심리 교육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 남자는 진짜 감당을 못 해. 그걸 이제 여자들이 알고 난 다음에 남자를 이제 야곱야곱해서 이제 끌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참고로 하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성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먼저 성욕의 실체인데, 실체라는 거는 본질에, 원래의 본질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성욕이라는 것이 원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성욕은 뭡니까? 성에 대한? 욕구야. 욕구라는 건 뭐야? 없는데? 원하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거 원하는 거야. 그러면 성욕이 있다는 뜻은 뭔 뜻이야? 자기한테 이게 없다는 얘기야 지금. 없어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야. 즉 성욕이 많다는 얘기는 성에 관련된 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되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욕구가 있을 이유가 있나? 성욕은 성이 충족된 사람한테는 성욕이 없어.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외네? 아니 말만 가지고도 한번 해석해보자는 게 간단하게 성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성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욕구라는 게 왜 필요하나? 욕구라는 건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자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뭔가 없는데 뭐 있던 부족하던 그걸 더 채워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는 욕구라 그래. 희망사항 원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거든.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야. 또는 없다는 뜻이고. 뭐가? 성에 관련된 이게 없다는 뜻이야.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성에 대한 이 관련되는 자기의 성에 대한 충족도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충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역으로 가면 결국은 성욕이라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의 실체는 뭘까? 성욕이 강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왜? 왜 대단할까? 없거나 또는 부족하죠. 부족함이잖아. 이거를 어떻게든 충족을 하려고 하는 욕구잖아. 그럼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는 뭐예요? 에너지. 자기가 원하는 그 강력한 힘이야. 이게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충족돼야 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이야. 자, 성욕이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추진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한 만큼 여기에다가 이것이 이 강한 만큼 이 크기만큼 여기에 관련된 이 크기만큼 10이라고 쳐. 그러면 없거나 부족한 게 마이너스 10만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됐든 이 크기만큼을 채워 넣으려고 드는 게 바로 성욕이거든. 성욕이 강하다는 얘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놓고 보면 뭐야? 성에 대해서 그 크기만큼 무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욕이라는 거는 성에 대한 욕구인데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성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바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성욕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없거나 이거를 충족하고자 하는 힘인데 이게 왜 생기느냐? 자, 우리가 몸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마인드가 있습니다. 요 안에 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드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좀 전문 용어로 이제 영어로 좀 얘기하자. 이제. 마음, 속마음 이렇게 너무 복잡해. 자, 여기는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인식이라 했죠? 표현이야. 그죠? 일반 마인드에서는 뭘로 작용합니까? 여기서 마인드에서는 이 인식되는 요 단계가 뭘로 작용합니까? 의식이 작용하잖아. 그리고 표현되는 쪽에서는 반드시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대에서는 요쪽 부분이 인식되는 부분이 무의식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 부분이 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즉 자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은 이드가 작용할 때는 표현할 때 자각해. 표현할 때 인식할 때는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를.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다만 이 무의식의 작용이 기분으로 작용하느냐 감정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무의식에서 이 기억을 끌고 올라온다 그랬죠. 뭘 끌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감정, 상처 이거를 끌고 오는데 놀랍게도 인식은 뭘 한다 그랬어요? 기억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잡아넣는 역할을 해. 그리고 의식은 뭐를 끌고 의식은 원래 집어넣는 역할이었거든. 뭐를? 팩트를 넣는 거야. 원래는 팩트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을 안 걸치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걸치고 집어넣으면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고 의식으로 팩트를 끌고 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를 걸치는? 무의식을 걸치잖아. 여기서 감정을 만들. 그래서 마치 감정을 끌고 오는 거야. 이 마인드에서 볼 때는. 그런데 마인드에서 볼 때 의식은 뭘 집어넣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팩트를 넣고 여기서는 감정을 넣어. 여기서는 감정을 끌고 가고 여기서는 팩트를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는 단절이 돼 있잖아. 이 마인드에서는 무의식이 어디로? 의식을 느끼도록 해주잖아. 그런데 여기 이 무의식은 느끼만 하지 의식으로 자각하도록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자는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ED에서의 무의식은 남자는 감정으로 작용한다 했죠. 여자는 기분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기억으로 잡아낼 때는 뭘 집어넣는다 했어요? 감정을 잡아넣는다 했잖아. 좋은 거는 괜찮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이 기억에는 성에 대한 기억에는 성의 팩트와 감정과
기분은 어차피 휘발성이니까 날아간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만 기억 남자가 감정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처는 누가 기억해? 성에 대한 상처는 남자가 기억을 해요. 성에 대한 상처는. 근데 기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자는 성에 대한 상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기억에 분명히 감정이 기억돼 있는데 일로 의식이 끌고 가나? 감정은 의식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느끼지 못해.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져? 상처가 여기 만들어지면 요 성에 대한 상처가 여기에 만들어지면 성의 상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이고 근데 치료가 안 일어나.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작업을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야. 일반 심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자는 일반 심리에서 이 일반 상처가 기억한다 그랬지. 상처 기억한 걸 누가 끌고 와? 감정이 무의식이 끌고 와서 누구에게 자각을 시켜? 의식으로 자각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서 표현을 하니까 이 의식이 자각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심을 즉 위로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즉 위로가 되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 여기서는. 근데 이 성의 상처는 치료가 안 돼. 한 번 들어가면 안 겨나와. 한 번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한 상처가 쌓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성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부족한데 그거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 크기가 계속 작용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이 성욕이 있을까 아니면 미혼이 성욕이 있을까? 미혼이 더 셀까? 결혼한 사람. 왜 그럴까? 맨날 상처가. 맨날 여기 상처가 와이프로부터 여자로부터 계속 받고 앉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남자일수록 형에 대한 상처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혼한 남자는 어떻게 될까? 더 많지? 훨씬 더 많지. 왜? 그나마 결혼했을 때는 옆에 여자라도 있지.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자도 없어. 그러니까 성에 대한 성욕은 미혼일 때가 제일 적어요. 미혼보다 더 미혼일 때가 제일 적어. 그 다음에 미혼보다는 많은 게 뭡니까? 사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사별 트라우마는 미처 성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심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많을까요? 미혼 다음에 사별, 그 다음엔 기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혼이에요. 이혼한 남자가 성에 대한 상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혼한 남자들은 온통 성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성욕 덩어리. 저는요, 성을 별로 안 좋아하고, 뻥이야. 그것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굉장한 상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기혼이야. 사별이고 미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성에 대한 상처가 과연 얼마나 많이 쌓이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떨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욕은 커져. 나이 70대면 성욕이 훨씬 더 커. 50대보다 70대가 성욕이 훨씬 커, 남자들은. 반대로 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이게 여자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해석이 안 될 거야. 나이 70, 80대 분들은 거의 90대 분들한테 성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들 벌써 표정이 틀려져. 표정이 틀려.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에 대한 상처가 점점 커지겠지. 커진 만큼 성욕이 강해져요. 커진 만큼.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성욕은 강합니다. 미혼, 사별, 기혼, 이혼 순으로 해서 일로 갈수록 강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야, 대박! 왕대박! 성욕은 대단해. 왜?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거를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도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 몰라. 근데 계속 자기는 뭔가 의식적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가 자꾸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왜 이게 작용돼? 충족이 안 되면 계속 이게 작용되는 거야. 의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또 어떻게 돼? 여기 들어오는 게 또 안 맞으면 또 쌓여. 더 커져. 더 하고.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에 대한 상처는 진짜 말 그대로
밑빠지게 물붓기가 아니고 소금을 계속 먹는 거야. 소금물을 계속 먹는 거야.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기는 짧아지면서 목타는 건 더 강해져. 갈증이 더 강해져. 그게 성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도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래요? 이유는 바로 여기 지금 뭐가 같이 있어요? 몸이야.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얘가 이제 욕구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상체 해리 현상이 오는 거야. 남자 해리 현상은 언제 오느냐? 뇌에 이게 떨어질 때야. 이게 떨어질 때. 그래서 놀랍게도 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일정 시점을 넘어가서 노화 현상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때 성욕도 같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신체가 더 이상 기능을 뒷받침, 즉 이 기억에 관련되는 이 부분이 더 이상 요 오고 가는 게 다 어디서 오고 가는 거예요? 신체와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능이 떨어질 때 성욕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정 기점을 통해서 말할 때.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한 70대는 넘어가야 이 성에 대한 관련되는 그 정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혼했는데 나이가 들었어. 그나마 기혼인데 나이가 들었어.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성욕은 우리가 알던 성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건 혈기왕성할 때가 성욕이 아니야. 그때는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욕은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왜 그래? 겉으로는 멀쩡하다니까? 성욕이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없어. 표현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 무의식이 여기다 계속 쌓아놔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뿐, 작용만 하고 있는 것뿐이야. 무의식이 작용만 계속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식에서는 계속 이 팩트에 관련된 게 기억이 나긴 나는데, 팩트는 기억이 나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남자는 나이가 들었다 해서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자꾸 외면당하게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범죄로 많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에 대한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요. 쉽게. 그 이유는 바로 자기도 모르는 바로 이 성에 대한 이기작용을 하게 되면 이성 통제가 안 돼. 왜?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 무의식이 의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지 못해. 그러면 내가 이성으로 통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성 통제가 안 된다니까. 이성 통제가 안 된다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성욕은 굉장히 좋은 거인가?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렇게 미혼이다, 사별이다, 기혼이다, 이혼이다, 이게 극명하게 구분이 돼. 자, 일반 마인드에서는 여자들이 미혼일 때와 행복 추구되는 게 틀리잖아. 감정이 틀리고, 미혼일 때 사별, 이혼, 기혼, 이것 때마다 다 틀렸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근데 성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그래. 틀려. 남자들이 틀립니다. 성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여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성욕에 대해서 남자는 그런데 여자를 살펴보면 성에 대한 상처 없지. 그러니까 인식이 들어와서 꼭 기분만큼만 팩트를 가져가다가 기분만큼만 표현을 해. 그걸로 끝. 그래서 오늘 좋으면 오늘로 끝이야. 오늘 기분 나쁘면 오늘 나쁜 걸로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에 관련돼서 뭐가 표현이 됐어. 의식을 해서 성행동에 관련된 게 표현됐어. 의식. 기분 되게 나빠. 되게 나빠. 상처 있어? 이상하게 상처가 없어. 그럼 끝. 기분 나쁜 걸로 끝. 무의식에서는 인식이 들어왔어. 에이, 기억 집어넣었어. 팩트 갖다 놓고 표현하고 끝. 이게 설령 상처가 들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뭐가
기본 팩트로 들어가 있어. 팩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이런 특정한 일이 있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관계를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럼 맞아, 그때 여행 가서 기분 나빴었지. 아이, 그래. 아파. 그건 감정이 아니고 기분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 오더라도 남자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 옛날에 군대 가서 축구했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그때 맞아, 그때 내가 막 이랬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옛날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남자들은 성에 대한 얘기, 과거 얘기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무의식이 기분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그냥 기분은 그냥 팩트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 팩트. 워낙 미약하니까. 그리고 의식으로 그날 표현하고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여자들은 표현하고 끝. 이렇게만 성에 대한 상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혼, 사별, 기혼, 이혼 다 똑같아. 상관없어. 나이 많고 적고 이거 안 중요해. 그래서 여자들은,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 여자가 성욕이 굉장히 많아. 그걸 왜 그럴까? 이제 뭐가 문제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역심리들이 생각보다 어떤 때는 기분이 업되면 성욕이 강해질 수도 있고, 기분 다운되면 성욕이 확 다 사라지기도 하고, 애들은 그렇게 들락날락거려. 왜? 그게 어디서 영향을 주게 되냐면 요 마인드와 이드가 기억에서 혼선이 온 거야. 그렇게 돼서 이놈을 끌고, 여기서 무의식에서 이놈을 끌고 했는데 이 성에 관련된 걸 끌고 오기도 하고 막 들쭉날쭉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리에 그래서 역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봐. 이 기억에 혼선이 왔는데 이 심리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라. 그러면 성에 대한 것이 작용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에 관련되는 게 작용되는 게 혼선이 왔다는 얘기는 통합이 돼 있다는 뜻이야. 혼선이 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즉 마인드에서는 뭘로 갑니까? 팩트와 그 다음에 감정으로 가죠. 마인드에서. 그 다음에 이드에서도 사실과 그 다음에 감정을 가져갑니다. 얘와 얘가 통합,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 혼선이 일어나면은 얘에서 얘가 막 나오고 얘에서 얘가 막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분에서도 막 날아가고 감정에서도 막 날아가는 거야. 이해가 돼?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억수로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기분이 안 좋아져도 감정이 되게 안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면은 기분도 따라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감정도 따라 좋아지는 거야. 왜? 대혼란이 일어나거든. 근데 심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이게 왜 역심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왜 역심리라고 얘기하냐? 바로 남자의 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역으로 가면. 그래서 기분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아니면 바닥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 원래 여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여기서 오라오라 이렇게 돼 있거든.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역심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모세에서도 본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어떤 때는 감당은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한번 다운되면 이게 내려가잖아. 근데 내려가는 게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내려가 있는데 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 그래서 막 극도의 우울증까지 막 들어가. 일로 가면 막 극도의 중독증이고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좋을까 나쁠까? 그건 몰라, 안 좋아. 그건.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요 안전장치들이야. 안전장치들. 요거를 잡아주는 거거든. 여기 올라가 있을 때는 잡아내려주고, 여기 내려가 있을 때는 올려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 안전장치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장치들이야. 그건 이제 차차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여자들은 성욕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자들이 딱히 성욕이 없는 거예요. 마인드에서 자기가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이렇게 움직이면 섹스하려고 남자랑 같이 이거 하고 있나? 성욕 때문에 하고 있는 줄 알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인식한 성을. 왜? 성욕이 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사랑 같은 소리 감정이 없잖아. 지 기분에 의해서 성욕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에 대한 이 상처가 만약에 작용되는 게 내 나름대로 가면서 계속 만들어져 있다면 욕구가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 근데 상처 누가 줘? 상처는 와이프가 계속 주잖아.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표현도 못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상처는 계속 저기서 상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와이프는 성상처에 관한 성욕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 성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것이지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야. 이 여기 자체, 이 상처에서 보면은 무의식이 계속 인식되는 게 뭘로 인식되고 있어? 상처로 인식되고 있잖아. 이게 상처로 인식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엉뚱한 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엉뚱한 대로. 이게 남자의 성상처가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성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만들어지면 나한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돼. 제발 다가와라, 야한 옷 입고 뭐 그것도 다 상처야. 와이프가 야한 옷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고 달려붙고 뭐 하고 그래. 이게 다 상처야. 남자를 나가는가? 남자들한테 그 얘기하면 좋게 하죠. 그런데 막상 그게 현실로 들어가면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은 어디야? 마인드잖아. 생각은 여기거든. 근데 막상 다가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도망가고 싶은 거야. 왜 자기가 있기 싫어? 왜 그런지 자기도 이해가 안 돼. 바로 성에 대한 상처가 들어오는 것과 매칭이 돼버리니까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막 왜 이러는지 몰라.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할 건 해요 또. 그래서 의무방어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할 건 해. 할 건 해. 왜? 기억은 가져. 그래서 내가 한지 참 오래됐지. 그래, 요번에 얼른 하고, 빨리 표현하고. 이 의도적으로 가는 거야. 팩트를 기억을 해낸다니까. 그래서 남자의 성욕은 강하면 강할수록 성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상처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성욕이 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고를 해서 근데 역신들은 좀 달라. 요게 문제거든. 요게 이 뒤죽박죽이 돼 있어. 남자도 뒤죽박죽 돼 있어. 남자들이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재밌게도 남자 뭐가 있다. 여기 이 성에 대한 상처잖아. 여기 뒤죽박죽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요게 나오네. 이게 안 나온다는 사실이야. 이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이게 안 나와. 여자들은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더라도 성에 대한 상처가 안 나와. 왜?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뭘 가져가냐면 이 마인드에 상처가 많게 되면 그거 다 성에 대한 상처야. 이제 또 오는 거지 이제. 왜? 성으로 끌어내도 그 상처가 작용되고 마인드에서 끌어내도 그 상처가 작용되어서 즉 통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은 성에 대한 상처는 없어. 성에 대한 상처가. 이해가 됩니까? 즉, 이 의식으로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의식으로 끌어내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의식으로 느껴져. 성에 대한 고통이. 어딜까요? 원래 마인드 거거든. 그런데 이 상처가 성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 여자들은. 이게 성욕의 실체야. 그러면 여자들은 역심리는 그게 결합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 성욕이 강해져. 그날. 성이 굉장히 성욕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채워야 되잖아. 충족의 힘이야. 그러니까 남자 누구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심리나 그 다음에 일반 심리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성에 대한 상처가 결국은 작용되면 뭐가? 없거나 또는 부족함, 즉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성욕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성욕이 강할 수밖에 없고 성욕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여자는 성욕이 늘 거기가 거기야.
조금 들락날락, 여기 조금 들락날락은 해. 기분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은 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얘기는 갑자기 외도라든가 외상 스트레스라든가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잖아. 사별 트라우마? 강력한 트라우마, 외상 스트레스를 주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뭐뭐 있습니까? 성폭력 트라우마, 그 다음에 사별 트라우마, 외도 트라우마. 이 세 개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하면 왜 성심리가 가동을 할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일시적으로 기억장치가 일시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여자에게 이상성욕이 막 오게 되고 남자에게도 막 이상 관련된 게 막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사별을 했어. 와이프가 사별을 해서는 성욕이 진짜 막 감당이 안 돼. 성욕 좀 갔다 와야 돼. 안 그러면 자기 못 견뎌요. 이상 성욕이 와서 그래요. 자기 아이가 요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자기 아이가 그렇게 문제가 됐어. 자기가 못 견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도로 막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기억에 이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막. 그래서 미쳐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성심리가 작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분노해봤지. 분노하면서 이상심리 있어봤잖아. 이상심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일시적으로 여기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대로 다 끌고 와버리거든. 그래서 성에 관련된 성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이 성욕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것이 동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자들이 성욕이 강해지질 않아요. 근데 남자는 평상시에 강해져. 그런데 만약에 트라우마가 일으켜잖아. 정반대 두 개로 가. 아예 강해지던가 아니면 자기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던가 아니면 아예 사라지던가 성욕이. 그래서 남자는 극과 극으로 가는데 여자들은 무조건 강해지게 돼. 없던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없던 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성욕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나 성욕은 궁극적으로 욕구에 대한 성에 대한 욕구, 즉 없는 거나 부족한 거, 상처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든 그거를 치료해 누르고자 하는 크기의 만큼 치료하고자 하는 충족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힘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성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처가 크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쭤봐도 돼요? 자, 질문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프리토킹이야. 괜찮아. 저희 심리 교육 받을 때 여자들이 상처가 생기면 성욕이 올라간다고 배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욕은 마인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다는 얘기는 잘 봐. 상처는 뭐야? 마인드잖아. 그러면 이 마인드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 사랑 결국은 이해와 관심이거든. 자, 이해와 관심. 그래서 이해와 위로가 필요한 거야. 이해와 위로가 필요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뭘 해? 이거지 성욕이 아니라니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다 보니 상처가 크면 클수록 이게 필요하게, 이게 굉장히 커지잖아. 얘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저 남자들이 성욕이 강한 거랑 근본적으로 전혀 달라. 이건 마인드에서 나와. 여자들의 성욕이 강한 거는 마인드에서 나와. 근데 남자들이 성욕이 강한 건 어디서 나와요? 성의 상처에서 나와요. 또 질문 아주 프리토킹 괜찮아. 그러면 마음에 들어. 여신님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괜찮아. 많이 물어봐. 여기 이렇게 많이 물어봐. 여기 이렇게 기억의 혼선이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여자 심리로 돌면 상처가 많아져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성행위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혼선이 온 건가요? 자, 원래 여자 심리잖아. 네. 요게.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 그냥 제 열정을 추구하는 과정. 비록 성이 움직일 거냐? 사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정. 다 별개잖아. 요게 다 따로따로잖아. 요걸로 갈래? 요걸로 갈래? 요걸로 갈래? 뭘로 갈래? 내 선택하게 되는 거야. 골라서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냥.
역심리는? 역심리는. 오늘 얘를 놀고 싶으면 열정으로 가는 거고. 오늘 놀고 싶으면 열정으로 확 가서 그냥 획! 근데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응. 이렇게도 작용하고 이렇게도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것만도 있어. 아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근데 내 선택이죠.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야. 그냥 기억, 그 역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저 사실과 감정의 기억의 혼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모르지. 그거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 어떤 경우냐면 역심리는 이렇게 보면 돼. 아주 엄한 가정에서 자라서 심리를 억눌러 놔가지고 아예 그냥 이게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어 놨던가. 아니면 이 아이를 남자처럼 키웠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감정은 딱 억눌러 놓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혼선이 온 거야. 이게 안에서. 아들처럼 키웠을 확률도 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강력한 트라우마가 왔을 수도 있고, 대혼선이 왔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성폭력이니, 사별이니, 또 뭐가 있다 그랬어. 외도의 외성수. 내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니다가 얘를 하나 이렇게 사귀었는데, 얘가 바람 펴가지고, 얘가 중리산에 나왔어. 아니야,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생겨. 얘 뭐 밥 먹고 왔는데 식판 들고 막 가서 까고, 이게 분노 표시거든. 그 아이한테 이게 온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잘못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나쁜데 이제 초딩이 때 중딩이 때 만약에 그거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외도의 외상 스트레스는 장난 아니야.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내가 저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한 방에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 다 이유가 있다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꼭 결혼을 해서야만 외도의 외상 스트레스를 겪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미성년자일 때 아이들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성관계를 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주어줄 그 폐단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얜 뒤져 그날. 공부 구모가 그냥 다 놔 그냥 한 방에 간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성관계까지 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미성년자 애들은 거기에 지금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이럴 때 만약에 펑 깨지고 나면 이게 와. 그게 고착화가 딱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게 고착화되면 역심리가 오는 거야.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역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도 때문에 난 기억도 안 나. 초딩이 때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쟤를 좋아한다 그래 가가지고 나 엄청 엉엉 울고 난리. 근데 그 다음엔 이제 남자친구가 다 싫어. 그때부터 이제 앉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막 남성화 막 되라고. 그런 애들 의외로 많이 있어. 우울해지던가 중독으로 빠지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같기도 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역심리가 왜 생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 트라우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큰 사건 사고가 트라우마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겪었던 예를 들어 외상 스트레스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아이 때도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남자 심리나 여자 심리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역심리인 애들은 기찻길이 약간 이렇게 갔다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왜냐면은 여자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자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남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단 얘기야 한 번은. 그러니까 그게 고착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양쪽 길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야. 왜? 뭐 아니면 또 오거든.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과정에서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이제 역심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과정을 다 기억을 하죠. 여자니까 다 기억하지. 저게 너 문제야. 여자니까 또 기억한다는 게 문제야. 남자처럼 차라리 까먹으면 되는데. 끊어져 있고 이게 뚝뚝 끊어져 있고 여기는 뚝뚝 끊어져 있어. 이걸 뭘로 기억하냐면 사진처럼 기억해. 근데 뭘로 기억하나? 여자가 가지는 또 감정은 또 뭘로 기억해? 동영상으로 기억해. 그래서 감정은 동영상으로 기억하면서 팩트는 사진으로 기억을 해. 이건 돌다니까 완전히. 근데 남자는 차단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못 올라오는 게 문제지. 여기 들어가면 혼자 못 올라와. 이 놈이 반드시 끌어줘야 돼, 이 남자가. 근데 중요한 건
남자는 또 자기가 그걸 동영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잖아.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는 그 감정을 자기가 동영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뭘 기억해? 팩트를 동영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이야. 팩트 하나? 원래 남자는 팩트를 사진으로 기억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새끼가 팩트를 동영상으로 기억해. 쫙 1년에 팩트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감정은 그때부터 거기다 뒤집어 쏠려놓는 거야. 진짜 그래서 뒤끝 장렬이야. 그래서 둘이 만나면 아다리가 맞는 딱 맞아. 아주 잘 맞아. 세상에 얘만큼 나한테 잘 맞는 애가 없는 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뭘 잘 기억하냐면 사실은 감정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원래는 남자들은 사실을 감정 기억 어차피 안 하니까 사실을 사진으로 기억해. 그리고 감정을 기억 안 하거든. 근데 요놈들은 이 사실을 쫙 동영상으로 기억하듯이 쭉 기억해. 감정이 아니야. 거기다 감정 하나 툭 얹히면 어떻게 되겠어? 기분 하나 툭 얹히면 전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 이해됩니까? 여자들은 재밌게도 감정이 쭉 가고 있는데 거기다 사실을 얹힌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사실 하나 가지고도 감정이 엄청난 게 작용하는 거야. 노이로제에 더 취약하겠네요. 사실을 동영상으로 기억하는. 당연하지. 그래서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고 남편들은 문제가 좀 하나 생기잖아. 그럼 그 조그마한 하나가 다 노이로제야. 그냥 한 방에 노이로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노이로제 끌어안고 살고 있다고 보면 돼.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자들은 우울증 끌어안고 살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성인인데 여자들이 온실 속의 하트처럼 사랑받고 관심 잘 받고 자라면 상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남자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내한테 자라면 성에 대한 상처가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인식되는 게 너무너무 다 좋아. 그냥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 다 했고 뭘 요걸 필요로 했고 뭐 거부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상처 없이 이렇게 쭉 진행하잖아. 요 성에 대한 상처가 훨씬 적겠지. 이게 훨씬 적어. 그러면 이 시기는 성욕도 있어요. 성욕도 없는 게 또 할 건 또 다 해. 그게 성에 대한 상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여자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상처를 한 번은 되게 크게 되는 크게 되지. 왜냐면 없다가 생긴 거니까.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 0과 1의 차이는 뭐야? 있고 없고 차이야. 이건 굉장히 큰 거야. 1과 100의 차이는 1의 크기와 100의 크기가 있으면서 크기의 차이거든. 이거는 99, 마이너스 99의 차이야. 그잖아. 99만큼 차이가 나는 것 뿐이야. 여기는 있고 없고의 차이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 차이는 차원 자체가 틀려. 저놈 시기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 어디 가서 상처를 받아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나도 뭘 어쩌라고. 근데 그 성상처가 약간 무한 책임의 약간 근원 같다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 성의 상처가 성에 대한 상처가 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냐?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냐? 요 무의식이 통과할 때 의식을 통하게 되잖아. 실제로 여기 의식으로 뭔가가 인식에 들어와서 무의식이 움직이잖아. 근데 성에 대한 상처는 여기에 계속 작용하고 있어. 이 팩트를 누가 끌고 가요? 이 팩트를 의식이 끌고 가잖아. 의식이 끌고 가는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무의식이라는 놈이 딱 들어가 있거든. 자기도 몰라 왜 이러는지를. 자기도.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이건 가설일 뿐이에요. 성에 대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 책임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무의식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로부터 저기를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를 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못 놓는 거야. 하지도 않으면서 못 놔. 그 상처 누가 줬어? 와이프가 준 건데도 자기가 못 놓는 거야. 어느 년이 줘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가 이제 뭐 노이로제가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예, 그쵸.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와이프가 뭐 잔소리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만나면 안 되겠네요, 거의. 그쵸? 누구랑? 성에서 부부가. 아니에요? 응. 상처가 계속 작용한다며요. 작용하는데 왜 작용하는지 몰라. 더 키워도 돼.
제가 질문한 건 이해는 하셨죠? 이해했어. 덕효도 그래. 괜찮아요. 어차피 받아서 뒤지는 거. 성욕은 더 말이죠. 괜찮아. 가서 덮치라고 그러시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원래 가서 확 덮쳐라 그냥 내가 막 어차피 받은 상처 제대로 키워놔라 아주 그냥. 그래도 이놈은 좀 강해지게. 그래서 그나마 무의식이 좀 더 마인드에서 무의식이 좀 더 강화되게. 그런데 성심리로는 다루지 마라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심리로 다뤄놓으면 이 상처가 이 무의식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몰라야 돼. 그걸 내가 의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뭘로 기억해? 팩트가 나오는 거야. 팩트가 나오면 그건 진짜 상처야. 남자에게는 팩트가 그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져.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 한 번 팩트 나오면 그거 안 사라져. 왜냐면 감정과 기분은 없애버리면 끝이야. 감정은 치료하면 돼. 팩트는 안 바뀌어. 팩트는 죽는 날까지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팩트가 만약에 나쁜 거라는 팩트가 딱 들어가면 그거 밖에 안 바뀌어.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성에 대해서는 팩트로 가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알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마라. 부탁이다. 나는 분명히 고지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봐라. 근데 이거는 치료가 안 돼. 불가능해. 팩트, 기억 속에서 뇌를 지져야 돼. 인도가지고 시켜가지고 그 기억을 지워야 돼. 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찾아?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일단 지워놔야지. 내를 바꿔치기, 그것도 좀 안 해. 내가 왜 이 정도까지 강요를 하냐면, 이 기분은 없애버릴 수 있어. 기분은 없애면 돼. 왜? 자극이 안 들어가면 끝이거든. 치료하면 된다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 그런데 이 팩트는 뭐예요? 있는 사실이야. 실제 있었어. 여기 컵이 있는 건 부인이 안 돼.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거.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 휙 없어. 없다니까? 콜라 담았어. 에이씨 콜라 맛없네? 휙 갖다 버리면 돼. 그럼 여기 없어. 근데 이 컵은 안 변해. 이 팩트는 안 변한다니까? 이 팩트를 만약에 나쁜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이 나쁜 거에다가 콜라를 담아도 나빠지는 거고 뭘 담든 다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성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자에게 성은 팩트를 기억되면 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역심인 남편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외도를 만약에 했어. 그럼 이 새끼가 성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쨌든 가져오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요것들이 또 아주 웃겨요. 좋은 건 가져와요 또. 난 그게 더 좋았어. 왜? 못 봤거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럼 잘 됐어. 요거만 가져오면 돼. 뭐만 바꾸면 돼? 그 안에 있는 시꺼먼 물을 휙 갖다 버리고 쫙 씻어가지고 다른 걸로 딱 내 걸로 탁 채워놓으면 그거 다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팩트를 죽이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경험치를 가져와서 그렇지. 갖다가 쓰는 거구나. 다행이지. 그런데 그 팩트를 죽여버리게 되면 이게 구실도 못해요 이제. 그날부터 구실 자체가 아예 안 돼. 이게 팩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자살까지 가고 있어. 성공력이 사라졌는데 사는 맞아. 이제 죽지, 미치지.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와이프 깨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고 딴 깨 들어와도 문제. 이거 내 인생 끝났구나. 남자 성기 사라진 거랑 같아. 남자들은 자기 목숨과 같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이놈 때문에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역심리의 남자들은 감정은 기억 못하는 놈이 요거는 이 팩트는 쫙 기억을 하고 거기다 감정을 탁 따오면 팩트 전체가 다 그 기분이 감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역심리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그 팩트를 동영상으로 기억해. 이놈들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나 몰라.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안 돼. 열정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있으면 요게 또 장난이 아니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에 누가 있어? 여자가 있어. 뮤즈.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이 역할을 해주면은 엄청난 열정이 생기게 됐다가 확 떨어졌다가도 또 끄잡아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둘이 딱 매칭이 돼야 돼. 다시 연기를 시켜야겠어. 참고를 해주시고. 또 질문. 성욕에 대한 질문. 야, 재밌다. 저 성상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틀이 있으면 그냥 담겨진 물 같은 건가요? 그러면
감정.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줬어요 상처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누가 줬든 아내가 상관없어. 줬잖아요. 아내가 줬어요. 그러면 꼭 아내가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딴 년이 줘도 되고 누가 줘도 되고 누가 줘도 되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여기 중요하니까. 풀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무한 책임이 있는 아내가 아니면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 패션 테라피, 알몸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인식을 전문가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갑자기 패션 테라피부터 또 알몸 수면부터 웃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은 다 어디 거라고? 성심리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는 과제보다 아내들에게 주는 과제가 많은 이유는 요놈의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상처? 상처 주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여기. 근데 나쁜 상처야? 이상하게 스트레스는 받는데 싫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 이해가 안 될 거야. 감정의 상처 자체는 확실히 이건 팩트만 이상한 게 아니면 팩트만 이상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팩트는 뭐야 이거? 웃고 뭐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저 사람이 웃었다는 건 나쁜 사실은 아니잖아. 그건 좋은 팩트거든. 근데 좋은 팩트인데 스트레스야. 왜? 쟤가 웃으면 안 되거든. 마인드에서는. 근데 선생님에서는 좋은 거야. 자기도 모르겠어. 미치겠다니까. 뭐 웃지 말아야 된다고 웃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욕을 했다. 그거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 나쁜데 욕은 신만큼 들어가고 남자는 표정이 이 시각 정보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게 되니까 좋은 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야 그러면 이뻐 보이는 거야. 자기도 왜 이런지 몰라. 약간 대놓고 그 사람의 성적인 뭐에 관해서 정말 나쁜 말 안 돼. 그러면 위험해. 그런 게 위험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나? 제일 위험한 게 애게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애게 이래버리면 걔는 다시는 그 바닥에 못 서. 그러다가 예를 들어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 거기서 살인사건 나. 거기서 살인사건 나 그냥 바로. 그런 게 팩트라는 거죠? 그게 팩트야 팩트. 왜? 그거 사실이잖아. 팩트하고 저 성상처 구별이 잘 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요만해. 자 봐봐. 어른들이니까 요만해. 근데 한 여자가 너무 이쁘다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러면 얘는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거야.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라니까. 근데 거기에 이 팩트가 좋은 팩트냐 나쁜 팩트냐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그건 감정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고. 그게 어디에 달려있어? 말 한마디에 달려있어. 여자는. 그래서 성은 남자에게 뭘로?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왜? 말은 팩트이기 때문에. 남자는 팩트로 인식을 하거든. 표정은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표정은 기분으로 느껴지지만 말은 팩트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 나쁜 게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야. 말. 근데 얼굴 표정이 좋아지면 요 추상적인 게 좋아지잖아. 좋아지는 거에 팩트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요게 좋은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워낙 크니까. 근데 그 덮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 좋은 것과 나쁜 게. 그러다 보면 그게 뭘로 인식이 돼? 애교로 인식되고 이상한 케미가 만들어져. 그 안에서. 케미 아십니까? 케미. 우리가 왜 했잖아. 짜가운 게 아니고 뭐라 하지? 신맛과 느끼한 맛이 합쳐지면 아주 이상한 맛이 나와. 감칠맛이 나와. 그건 똑같대. 웃으면서 웃는데 하면서 또 한번 해. 이렇게 되면 말로 표현은 남자는 소름이 끼친다 그래. 그 얘기를. 여자가 그러면 자기가 막 전율을 느낀다 그래. 감칠맛. 이건 안 먹어보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그게 팩트야.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 말, 행동, 표정이 팩트. 그게 팩트야. 근데 그 팩트로 느끼는 거랑 감정으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낮이랑 밤이 다 반대였잖아요. 아니, 그건 진짜 지금 인식의 팩트가 뭘로 들어가나? 인식에. 요 무의식은 분명히 뭔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근데 변명이 그거를 뭘로 들어가냐면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의식이 그렇게 이상해. 근데 여기서 무의식은 자기도 왜 저러는지 모르는 거야. 결국 뭘 하냐면 남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바로 이 마인드를
마인드를 편안하게 안정시키면서 무엇을 안정시키냐면 성을 안정시켜.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상하게 이놈 새끼가 자꾸 행동을 하려고 들어. 남자가 이상하게 자꾸 내 옆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들어. 자꾸.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뭔가 다 올려 그러면 그래서 안 웃으면서 한 방 던지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럼 잽싸게 도망가. 또 잽싸게 도망가서 한 달 정도, 처음에는 한 일주일 만에 왔어. 한 달에 가지고 휙 도망가가서 한 달 정도 걸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또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다가 한 번에 또 하면 잽싸게 도망가서 이번에 한 3개월 걸려. 오는 데까지. 점점점 늦어져. 점점점. 이게 남자야, 웃기게도. 이건 깨달은 남자에게 또 틀려. 아이고, 어려워라. 이 깨달음을 가진 남자들은 왜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줄 아나? 여자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결혼을 할 때, 쪼카라는 게 있어, 쪼카. 그거 아나? 결혼할 때 뭐가 된다 그랬어? 다 치료돼. 치료가 다 치료된다 그랬잖아. 치료될 때. 분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만약에 외도에서 뭐 상처가 치료되잖아. 그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처까지 같이 치료가 일어나. 그거는 쪼카기 때문에, 쪼카. 근데 남자에게 쪼카가 하나 있어요. 쪼카가. 살아가면서. 깨달음이. 깨달으면 이게 다 치료돼. 그쪽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아내들이 그렇게 작용하면서, 내가 진짜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 움직이면서, 내가 저 자식이 이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말 한마디 해도 막 자주지되고 뭐 하게 되고, 웃으면 웃는 대로 말하면, 이게 양쪽이 막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게 만들어지면 몸 안에서 대혼선이 와.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갖다 확 몰아내고, 우리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일반 마인드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 없잖아. 그걸로 넘겨버려.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남자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심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역심리가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깨달음의 역심리는 뭐가 만드냐면 본래 심리와 역심리를 왔다 갔다 그립니다. 계속. 욕심이 남자가 깨달음인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나무너지고 또 한 번 좋아지면 그냥 미친 듯이 막 열정과 최악이 들락날락 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오늘 그 다음에 말 잘하면 또 금방 살아나고. 그러면 그게 깨달음. 그 왜 없냐면 이게 없어서 그래. 근데 이 이거는 상처가.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다 알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 남자의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성심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남자가 깨달음을 갖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욕이 사라져. 이 새끼가 성욕이 사라져. 섹스를 굳이 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런데 하면 잘해. 기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 근데 딱히 하려고 들지도 않아. 이 웃긴 놈이 왜? 충분하니까 없지 않으니까. 이게 없어져서 그래. 이게 없어졌어. 이게 쑥 사라지고 나니까 성욕은 없어. 근데 하면 기능 잘 돌아가. 근데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하면 잘해. 또 재밌게. 깨달음이 무섭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왜? 남자는 이게 쉽지가 않아. 여자도 쉽지. 역심리가 쉽지 않은 거거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과, 그러니까 제의식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을 향하는 열정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한쪽으로 쏠리면 글로 확 쏠려 들어가고, 이때는 역심리야. 근데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확 쏠려, 열정으로. 그냥 저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다 한번 투치를 한번 해봐. 이래버리면 그새 또 바로 바닥에 가가지고 그냥 빌빌빌.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지도 못해. 그냥 내가 이걸 왜 하나. 거의 완전히 다운돼 있다가 조금 습관적으로 좀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해. 이게 깨달음이야. 깨닫게 해줄까? 근데 그거 와이프가 잘못 따르면 그 남자는 뒤져. 좀 깨달으면 게 참 깨달으면 다행인데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깨닫거나 아니면 저기서 뭔가 여자의 상처 해리처럼 뭔가 성욕을 더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논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깨닫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깨닫는 게 사실은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 이 성욕을 밖에 나가서 풀려는 욕구를 더 만들어줄 것 같아요.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방향을 잘. 근데 깨달은 건 좋아. 근데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는 다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힘들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죽음의 문턱에서 진짜 거의 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심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놓으면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유리창 깨려고 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강아유를 치우려고요. 하지 마. 선생님 왜 저래? 평생 가는 거예요, 저. 평생 가. 네가 한 번 오면은 이 남자의 깨달음은 한 번 오잖아. 평생 가. 죽는 날까지 가. 대신 남자의 깨달음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만약에 아내가 있어. 그럼 아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해주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 깨달으면 죽어야지 남자가 깨달아. 바로 그거야. 남자가 깨달았는데 살아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깨달고 죽음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려고 들면 다 해.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죽어. 그것만 딱 쥐고 가게 되면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최고의 남자지. 남자의 땅에 매여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끊어진 것 같아. 아니, 그런 사람 만나서 본인이 승진한다고 한마디 빡! 그래서 한 며칠 딱 가면은 걔 지구상에 없어. 역심이 남자가 깨달으면 저렇게 된다. 깨달게 해줄까? 그럼 그냥 안 안 깨달으니까. 깨달으니까 안 깨달은 채 저지면 돼. 위험하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가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살려놔줬을 뿐이야. 그 정도보다. 왜? 죽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래서 역심리들은 뭔가 하나 트라우마가 하나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죽음을 넘나든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심리를 잘 다뤄줘야 되는 거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역심리는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남자들 있잖아. 이 남자들이 한시도 눈을 못 떼어.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에게서 한시도 눈을 못 띄고 예를 들어 남편 같은 경우도 뭐냐면 한시도 눈을 못 떼고 조금만 하면 장난치고 뭐하고 막 계속 뭔가를 자꾸 깐죽을거리던 잘해주던 뭐를 하던 항상 한시도 눈을 못 떼. 왜? 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 같아. 난 내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지. 야, 넌 미쳐. 넌 왜 나는 간다. 했으면 좋겠는데? 연애가 떠지는 그래도 그러면 네가 숨막혀서 못 살아. 관심 주면서 멋있어요. 이 사람들 멋있지 않고도 관심 주면서 뭐야? 아우 머리. 왼쪽도 없는 게 관심을 주니까 얼마나 짜증이냐. 알았어. 나 입 치고 있을게. 열정 없는 관심은 굉장히 머리 아프다.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없어. 열정도 없어. 그 딱히 열정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뭐 하나 하면 진짜 잘해. 뭐 하나 하면 잘하는데 근데 되게 오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려. 왜냐면 이 뭘로 기억을 하고 있어? 필름같이. 팩트를 동영상. 동영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놈은. 그러니까 소리 없는 영상이야. 근데 소리. 내가 소리를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누가 그 소리를 입혀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능력은 되게 좋은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옆에서 그래서 한 번씩 멈출만 하면 빨리 안 가. 엉덩이 딱 때리면 그러면서 또 가고 또 멈출만 하면 또 때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재밌게도 내가 이 때리는 힘을 가져야 되잖아. 이 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지면 내가 뻗어버리면 그놈이 왜 안 때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운다니까 또 나를. 그 사람이 약간 재료는 있는데 자기가 이걸 굴릴 줄을 모르는 애들이라서 적당히 크는 게 좋더라고요. 손 타는 거 싫어요. 맞아. 이놈이 또 크면 또 신경 쓰여. 그럼 이제 저거 파가지고 깔아놔야 돼. 해바라기 시켜놔야 돼.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이상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냥 칵 눌러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누르려고 또 내려와. 이게 웃긴다니까. 완전 내려가면 내 위로 가는 거는 완전 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돼. 내 밑으로 내려가면 내까지 남은 거 줘버리거든. 이제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아주 다운이 돼 있을 때는 요놈이 그래도 요 꼭대기에서 살살살 이걸 또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쭉 올라가. 되게 예민해요. 조금만 이래도 확. 역심리인 남자들은 일반 여자들은 못 산다.
한마디 얘기를 하면 못 살아. 자기 미쳐 죽는다니까. 여자가 자살을 내고 들어. 그 남자 때문에. 왜? 그거를 의처증. 그게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 의처증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집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딜 가도 미주얼구절 다. 그건 다 들어야 되고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소막 그걸 이제 역신님 그거가 너무 여자들 이어야 되는데 그럼 다 이어야 그걸 무시하고서 자, 나아갈 수 있는 거. 좋다 나쁘다를 원하면 안 돼. 남자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혼자 잘 살고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다 바라보면서 신경을 다 써줘. 달래주지도 않아. 지금도 잘해. 찢어져 있어. 네.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계속 붙어 앉아가지고 욕을 잘해. 저걸 오해해가지고 내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저게. 똑같아. 우리가 위에 있으면 발목 잡는다고 느껴지고 내가 다운돼 있다 하면 진짜.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느껴져. 아니 형식이 내 발목을 계속 잡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계속 저 위로 가고 싶은데. 똑같아. 그래서 그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내가 위로 갈 때 위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운됐을 때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하는 그 역할이 탁 연결이 됐을 때 그때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 근데 그거를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맞추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뭘 힘들어 그 정도 가지고. 아니 보통인 보통은 어려워. 분들 맞추는 못 맞춰. 일반 예를 들어 역심리 남자가 있다 일반 여자가 있잖아. 못 맞춰. 아니 일반적인 남자 일반적인 여자가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것보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는 실제. 그래, 저거는- 그럼 지들끼리 만나 또. 저거에 지들끼리 만나. 근데 이상하게 연애를 하잖아. 연애를 할 때 보면 역심리인 사람이 역심리가 아닌 사람을 딱 만나잖아. 스쳐가면서 만나서 하루 그냥 재밌게 노는 거는 괜찮은데 사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뭔가 안 맞아. 그럼 걔도 그런 남자들은 날 여자를 안 보더라고. 중요한 거는 여자도 그런 남자가 남자를 안 보여. 이상하게. 그냥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만약 역신님 여자인데 일반 남자다 이러면 한번 가치적으로 탁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깨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맞으면. 근데 맞으면 대박 그냥 친구 되는 거야. 계속. 그 이제 계속 이제 친구 되면서 가치가 맞으면, 가치가 걔도 이제 맞아요. 일반 남자로 못 살아. 왜? 그 친구한테 나 좋아하신 게 많거든. 근데 일반 여자를 못 만나. 그러면서 역시 있는 여자도 못 만나. 이상해져. 헐,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참고로 해서. 자, 또 질문. 오늘 성욕에 관련돼서 하는 건데. 성욕 참 어떻게 재밌어. 보면 엄청 엑셀 엄청 성능 좋은 엑셀이 있는 거고 엄청 성능 좋은 브레이크인데 커브길을 만나야지. 그렇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커브길도 있지만 그 다음에 탄탄대로도 있고 이러거든. 이거를 완급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일반 남자와 여자가 살아갈 때는 뭘 가지냐면 남자는 악셀 역할을 하고 여자는 물론 브레이크 역할을 해. 근데 여기는 정반대야. 여자가 악셀 역할을 하고 남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진일 땐 잘 모르는데 이제 커브나 내리막. 그래서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엑셀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말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갈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역심인 사람이 일반 남자를 만나면 브레이크 없는 악셀이야. 브레이크 없는 악셀. 그리고 또 역심인 남자가 일반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만나. 별로 만나면 답답해 이상하게 자꾸. 근데 이 역심리인 여자가 일반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재미는 있어. 그래서 쭉 같이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딱히 사는 건 없어. 근데 둘이 계속 가면 한 방에 가. 코너 만나면 그냥 가는 거야. 왜? 돌리질 못해. 그냥 글로 가지.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상처의 팩트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팩트. 그냥 팩트 팩트는 주관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사실 그대로야. 겁은 겁이야 그냥. 말, 행동, 표정 그냥 그거 자체. 그 자체로 들어와. 근데 말이 에게 이게 팩트야. 와 그게 팩트야. 그럼 다 고스란히 상처로 들어가는 그대로 그러니까 감정은 상처로 일로 들어가는데 감정은 일로 들어가는데 팩트는 일로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확신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처만 잡으면 그 팩트가 움직여.
그럼 저 상처에다가 저 팩트를, 그러니까 반대로 왜 남자들이 우울증, 중증 우울증 걸릴 때 왜 모든 자기의 인생에 지금의 기분을 다 덮어 씌우는 것처럼 네, 똑같이. 요 감정에다가 저 사실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은 이 사실이 자기 뭔지 모르는 것 같은 이게 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삼식 씨 그 팩트 줄 때 그냥 말싸움할 때 줬죠. 침대에서 준 게 아니라. 침대에서 주는데요? 그러면 성 경험이 없는 남자가 그러면 성 경험이 없는 남자가 좋네요. 그게 좋을까? 성 상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지, 내가 하는 모든 게 상처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재밌는 게 원래 뭐냐면 성경하는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 봐봐. 상처를 재영아 이렇게 보면 돼. 어린 시절에 옆에 짝꿍한테 성에 관련된 걸 받아도 상처고 누구한테 받아도 뭐도 경험이 문제가 아니야. 다만 미혼일 때가 그나마 성의 상처가 그나마 작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금 지나서 결혼하잖아. 억수로 커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혼하면 더 커져. 그래서 이혼한 남자는 성욕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 맞아. 조심해야 돼. 얘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가 돼. 자, 또 질문.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성욕이 여기에 바깥에 마인드의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이 뒤에 무의식과 의식이 작용하는 원리를 가만히 들으면 이게 왜 자꾸 마인드와 연결이 되냐면 이 이들은 무의식과 의식이 분리가 돼 있다는 게 문제야. 분리.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던져주는 거죠. 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이 무의식 이쪽 동네끼리 놀아 지들끼리. 성은 그래서 무의식이 상처가 많고 이게 막 들어가 있고 뭐 작용이 되고 그러면 얘 의식이 받아들일 그래서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팩트를 만약에 기억을 했다 사태가 시간 여기 있는 의식이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일로 의식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 애의 이름은 제 말 만나면 내가 도망가게 돼. 딴 여자는 모르니까 상관 안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 팩트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팩트를 없애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 근데 없애는 것도 쉬워. 아니, 살고 있으면은 그게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무엇을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성과 연결이 됐을 때 했느냐, 일반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 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잊어먹어. 이게 성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왜? 그거는 성 얘기가 아니거든. 욕이지.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을 때 욕할 때 남자들 욕할 때 뭘 쓰잖아. 야 해가지고 성에 관련된 거에다가 욕 붙여가지고 쓰잖아. 그건 성이 아니야. 욕이지. 그건 자기를 스트레스 주는 거지. 그건 성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 성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성이야. 근데 남들은 야, 이 컵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얘는 이 컵 가지고 성에 연결시켜서 노는 애야. 그러면 이 컵은 성이야. 남들이 볼 때 미친 짓이지. 그 똑같은 이치야. 누구는 스타킹 매니아야. 그럼 야, 스타킹 뭘로 신지 뭐 했는데 스타킹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놈은 그게 자기 성으로 들어와. 결국은 이 성이란 놈은 각자 개인의 주관이야. 근데서 놀랍게도 이 성에 관련돼서 인식돼 들어오는 거는 이 사람의 몫이지 누가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원리를 좀 알면 돼. 그리고 보편적인 걸로만 가져가면 충분해. 그래서 웃는 거는 보편적이야. 옷도 보편적인 거고. 그런데 인식되는 거에서는 상처는 안 가. 상처는 안 가. 의식은 스트레스 받아. 근데 팩트는 이 의식은 이상하게 좋아. 이상하게 자꾸 뭐가 좋은 게 들어가 있어.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거를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을 하는 거야. 요 백지연장 같은 백지연장도 아니야. 이 속도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그랬잖아. 진짜 거의 뭐 나노 수준에까지 극초 미세하게 그 잠깐 찰나 순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응용해 쓰는 게 바로 치료법이야. 이 원리를 순차적으로 뭐가 작용되는지 원리를 모르면 일단은 함부로 쓰지 말고 버텨.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면 서두르지 마. 다 알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놀랍게도 순수히 얘가 아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요게 들어가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그걸 속 집어넣으면 그대로 가. 그 마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예요. 이거 컨베이어 벨트야. 이게 인간의 마음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패션테라피를 하면은 남자애들도 좋아지고 남자애들도 자기 중심 다 없어졌잖아. 자기 중심 다 못 잡았잖아. 얘네 둘 말고는 썰면 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누구? 자기 중심 못 잡은 상태에서 일파만파 되니까. 그래서 또 일파만파. 컨베이어 벨트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지고서 성욕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성욕이 강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 여자의 성욕은 일반 상처. 여자의 성욕은 일반 상처가 작용하는 거고 남자의 성욕은 성의 상처야. 그래서 성욕이 많다는 얘기는 성에 대한 어딘지 모르는 언년들인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성에 있는 남자들이 별로 저는 성폭행당한 남자는요? 성폭행당한 남자는 모르겠어.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혼이든 성폭행 당한 남자는 맛이 가는 거네요. 얘기를 잘 그건 들어. 상처가 아니야 남자한테. 남자한테는 그건 상처가 누가 아니야. 요구를 했다고 그건 상처가 아니라 되려. 오히려 그래서 남자들은 웃으면서 뭐랄 줄 아나? 성폭행 중앙에 말씀 좋겠다. 그런데 이제 성폭행 당한 남자들은 뭐라 할 줄 아나? 생사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걔네는 맛이 근데 가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노이로제 수준 아니 노이로제 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노이로제. 남자에게는 뭘로 들어가냐면 이게 미처 일로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에서 작용, 즉 팩트가 돼버린 거야. 그게 팩트야. 성은 팩트야. 그래서 성폭력 관련되어 있는 연결돼서 남자가 고통을 받는 남자는 뭐라고 들어가는지 남자와 여자가 여자는 상처로 작용을 하잖아. 근데 남자는 죽고서는 이 인식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 그러면 얘는 숨 넘어가. 그냥 성 자체를 기피하고 그냥 모든 차단을 해버리는 다 거야. 차단. 걔 병신. 걔 명심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근데 잘됐다? 근데 어쨌든 내 능력은 누군가가 요구한 건데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럼 당연하지. 어떤 놈은 이게 바로 주관 내가 얘기했잖아. 틀리다니까. 그리고 이 성폭력 당했다고 막 징징 짜고 우는 남자들이 있어. 그런 욕심일 확률이 굉장히 욕심이 아니다. 그냥 볼 것도 없어. 자기가 즐겨놓고 공격할 용도로 쓰는 용도. 아니 근데 그래도 그냥 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그건 그냥 노이로제 되는 거죠.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익숙해지면 동성애도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지. 호스트바에 가게 되거나. 그렇지. 근데 성교육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면 그런 거 관계 없이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냥 그거만으로 남자애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 받은 남자애들은 다 성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남자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막 가서 자유하고 있고 여자애들 만나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만나면 일단 한번 하려고도 초등학생들이.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성교육이 이 심리에 관련되는 걸 모르면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거든. 근데 아무도 몰라. 이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이 성욕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성욕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욕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욕은 달라. 여자가 가진 성욕은 뭐다? 마인드의 상처야. 즉 자기 마인드, 즉 일반 살아가는 마인드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야. 뭔지 몰라. 그런데 남자가 성욕이 강하다는 얘기는 마인드의 상처는 없어. 성의 상처야.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 성교육으로부터 받은 상처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경험하면서 여자들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상처인지 그건 몰라. 그러나 성의 상처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이런 남자들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다가 어떤 팩트 상황이 탁 하나 연결돼서 자기한테 공격한다는 인식이 들어가면 다 던지기 싫고 사건 사고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좀 뭐 성매매하려고 여자 꼬맹이 불렀다고 막 목줄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건드려졌을 거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성욕이 지금 많다 그러면 치료해야 될 상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나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잘한 거야. 왜? 내가 상처가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놀라운 일이야.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치료하면 돼.
상처를 치료하면 되거든.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상처가 사라지게 되면 여자는 이 자체에 관련된 게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그렇게 되고 나이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근데 남자들은 성욕이 많은 거를 듣고 자랑처럼 자랑처럼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야, 나는 말이야. 그래도 10번씩 내가 억수로 하는 게 이렇게 딱 보면, 자식. 안 봐도 비디오야.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놈들 아무 생각 없어. 성욕이 없어. 저 회로도 빨리 많이 다 알고 싶다. 아,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상처를 줬나? 누구?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상처를 줬나? 누구를? 아빠한테. 열심히 하고, 아빠는 뭐 그 나이야, 너. 야, 다 봐, 니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 뭐 이러고. 아빠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데도 성욕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나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는 거보다 성적으로 안 되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성욕을 해소를 하려고 그 나이에 엄마가 안 받아주니. 그 나이에. 자,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이 그림이 갈 때 계속 이게 말 그대로 그래. 이게 회로도야. 일종의 하나의 회로도야, 요게. 근데 요게 3차원으로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3차원으로 돼 있으면 요게 요 중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밑에 빠져 있어. 밑에서 빠져서 작용하는 거다. 이 3차원으로 그리면 참 좋겠는데 요거를 요 몸을 지금 나한테 하라는 거죠? 아니야, 잘못했어. 지정토를 사다 드릴까? 지금 나한테 하라는 거였어. 아니 중독이 있으면 성욕이 없어요. 아니, 중독에 있으면 성욕 엄청 나죠. 중독이면은 뭐 상처가 무의식의 작용하는 문제지. 이 무의식의 문제잖아. 이 무의식은 뭐와 연결돼 있어? 의식과 연결돼 있지. 그냥 계속 끌고 와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저 에너지를 거딱 쓰는 거잖아요. 응. 계속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은 황폐화가 돼가는데 계속 자기는 너무 즐거워 죽겠는 거야. 왜? 5개 감각기관을 줬거든. 이 표현됐잖아. 근데 그 성욕이 꼭 성이 에너지니까 꼭 성이 아니라 다른 데 나름대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창작의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논하면 안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불을 진짜 회로도라고 생각하면 불 켰는데 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지? 원인을 이렇게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움직인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살짝 통하게만 만들어주면 통할 때 어디서부터 들어가는지 표현을 만들어가는지. 근데 이게 표현해. 그래서 성은 표현법을 쓰면 큰일 나.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루 치료를 한다, 뭘 한다 이러면 다 표현법을 써. 만지고 뭘 하고 관련 표현법을 쓰거든. 표현법은 치료가 하나도 안 돼. 오히려 팩트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모술에 들어오는 것 쪽을 과연 따질 거냐, 표현 쪽을 따질 거냐, 이 기억을 건드릴 거냐는 건 이제는 이게 성치료법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마인드 치료법과 ED에 관련된 치료법은 정반대야. 정반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논하도록. 이거는 성심리장애, 성행동장애, 성기능장애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논제로 얘기하는. 오늘은 여사 성기능장애로만 가자. 딱 그럼 성기능장애 한번 쫙 설명. 그걸 가지고 질문 답변 관련돼서 막 들어가다 보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 남자 성기능장애 따지게 되면 그것도 2시간, 3시간 금방 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성욕만 가지고 가는 거지. 별의별 얘기 다 나오니까. 성욕이 많다 적다는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 아닌가? 달라. 사람마다 한 명 틀려. 상태에서 많은 거, 적은 거 이런 게 여기에서 많다 적다는 주관적인 개념이지 꼭 수치화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1로도 굉장히 많은 거고 어떤 사람은 0으로도 굉장히 적은 거고. 근데 0과 1은 아까 얘기했잖아. 0과 1은 있고 없고 차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1과 100은 99만큼의 차이가 안 나. 잠시 걱정 안 돼요. 버티고 있잖아요. 라면? 나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식으로 치료를 해. 아내에 대한 인식으로만 치료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노이로제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다 같이 남편 걱정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내 걱정부터 합시다. 지금 내가 걱정돼요. 자, 또 질문 궁금한 거. 깨달은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보면 알 거야, 본인이. 그런 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진짜 깨달은 남자는 성욕도 없어. 굳이 뭐 하려고 두잖아.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몸은 건강하게 잘 자고 있네. 특별히 그럼 저는 하려고 하지 마. 네, 안 그냥 뭐를 해주면 그냥 막 환하게 웃고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고 뭘 하고 예를 들어 아내가 올 때 오늘은 성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잘해. 그 다음에 또 내일 웃으면서 또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 그러면 쉬자 그러면 잘 쉬어 또. 아주 좋아. 갖고 놀기도. 근데 거기에다 안 좋게 집어넣으면 이놈이 이제 뻗어가지고 일어나지. 그럼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또 아주. 왜 안 일어나 임마 그러면 더 뻗어. 어쩐지 절실해야 되는 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해. 우리 좀 깨달았는데 그걸 깨버린 것 같아 그래도. 왜 저래? 상태여서 아니야. 다시 안 돌아. 성욕의 에너지랑 그냥 성 에너지랑 다른 거예요. 아, 성욕의 에너지는 상처의 에너지잖아. 성의 에너지라는 건 어디 거를 쓰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요 무의식이 의식이 여기 무의식과 의식이 있잖아. 이 성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재밌게도 요 무의식에서 나와가지고 요 의식으로 넘어가는 게 성의 에너지일 것 같지? 응?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어디서 성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요 의식에서 나와. 의식에서. 그게 어디로 전달이 돼? 마인드에 무의식으로 전달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딱히 뭐 내가 뭐 이렇게 섹스를 즐기고 말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면 조금 내가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커. 에너지가. 이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커. 대신 그런 사람들이 상처도 엄청 힘들어하고 좋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밸류가 올라가 있고 뭐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야한 생각 같은 거 좀 성과 연결되는 이 묘한 것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해. 그리고 은근히 표현 잘해. 은근히 표현 잘해. 뭔가를 가져가는 이 에너지가 큰 사람들. 그래서 여자의 에너지는 마인드의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무의식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끌고 오는 이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디의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지? 의식에서 만들어져. 이 무서운 놈이야. 감정은 분명히 무의식에서 들어가는데 만들어지는 건 의식에서 만들어져. 왜? 요 놈과 요 놈이 만나게 되면 대폭발을 일으키거든. 빵! 그래서 성의 에너지가 무의식의 마인드의 에너지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성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에서. 근데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려면 기억에서 뭔가를 끌고 와야 되는데 기억에 뭐가 없으면 그래서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뭘 할 때 보면 자꾸 성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혹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나? 네. 뭔가를 일단 뭔가를 이렇게 지식이라 그래 우리가 그걸. 어떤 것도 성 정보와 성 지식이 너무 많은 것도 이 문제가 되지만 적절히 있어야 뭔지를 알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뭔지 이게 안 생기는 거야. 그냥 적절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지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혹 남편한테 너 좀 도와줘라 막 얘는 이게 쭈삐쭈삐 이게 뭐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때 의외로 굉장히 두 사람이 많은 게 달라졌어. 그때 당시. 그래, 저는 기억. 근데 이내 접어버렸어. 이게 왜? 애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접어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그건 유효해. 뭘 알아야 기억이 나지. 아니, 제가 어느 순간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위험하니까. 그게 왜? 불편감이 되면 안 되는. 그렇지. 왜냐면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함에 관련되는 걸로 가게 되면 이게 팩트로 가는 수가 있거든. 잘못하면. 역신이잖아.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진짜 나는 성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너무 문제가 심각해. 왜냐면 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 없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을 이제 너무 많이 알잖아.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과유불급이다. 과음은 감당을 못해. 그런데
이거를 적정 수준에 하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그래서 뭘로 가냐면 공부하는 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공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대로 성공의 길로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 꼭 성으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니거든. 왜? 요 무의식이 바깥에 있는 이유야. 그래서 이 무의식이 요 의식이 안에 껴들어가 있고 무의식이 밖에 있는 이유가 마인드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 너무너무 잘. 근데 여기 의식이 표현을 할 때 무의식을 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는 개별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와 같이? 마인드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 또 질문? 지난 시간에 왜 이성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할 때요. 인식 때 들어오는 것 중에 성에 관련된 거는 이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아닌 거는 마인드로 하잖아요. 네,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해서 여기서 분리가 되지. 그게 만약에 뭐 선이라고 치면 아예 다 별개예요. 그러니까 인식 때 들어오는 게 아예 다 분리돼서 얘는 마인드로 얘는 이들로 들어가요. 무조건 마인드를 통해야 된다니까. 마인드를 통해서 이들로 들어가고 여기 의식에서 또 기억으로 넘어갈 거 넘어가고 무의식에서 성으로 넘어갈 거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림이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인식돼서 이렇게 가길래 별개인가 싶다. 자, 지금 몇 시야? 8시 40분이요. 9시 다 됐어. 9시 다 됐네. 이야, 뭐 이렇게 빨리 가노? 이거 가지고 2시간 갔네? 수정이가 질문 너무 많아. 역시 되게 둘이서 너무 열심히. 다음부터는 역시 조용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많이 물어봐야 돼. 성형 얘기 좀 해야 역시입니까? 이거 이러겠어. 질문? 없지? 나중에 동영상 봐. 편하게. 동영상 관련되는 거 가고 우리가 교육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편집 안 해. 여기서 이 포럼하는 거는 편집을 안 해. 그냥 통째로 올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잖아요. 몇 명 못 봐. 근데 그걸 통째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애써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젠가는 볼 날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성령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빠할 것도 아닌데 본질, 즉 실체는 좀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야. 남자들 만나서 성령 자랑하느라고 장난 아니지. 그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술 한잔 먹다 이렇게 보면 그래 너 참 훌륭하다. 저 여자한테 몸대주던 남자잖아. 그럴 수도 있어. 결국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옮겨다니는 거야.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옮겨다니는 거야. 사건이랑 똑같아. 불쌍하다 좀. 안주를 못해. 안주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성심리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심리 장애가 결국은 이제 성의 상처 때문에 나타나게 될 때 과연 이놈을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요놈을 치료해 들어갈까?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이 일반 마인드를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 왜? 무의식이 의식으로 넘겨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마인드 치료할 때, 상처 치료할 때 무슨 기법을 쓰든 지금 이들을 이용해서 쓰고 있죠. 요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이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인드의 상처 치료, 즉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마인드의 심리, 인식의 장애 노이로제, 기억의 장애는 우울증, 표현의 장애인 중독증, 요 세 개를 치료할 때 가장 훌륭한 방법이 요 ED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치료가 일어나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돼. 내가 왜 화 안 내겠죠?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 안에 숨어있는 성심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심리를 치료하려면 성심리를 쏙 빼는 상태에서 요놈을 치료하려면 요놈에게 옮겨갈 수 있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뭐를 이용하냐? 마인드를 이용을 해. 그래서 성에 연관되어 있는 뭔가의 심리장애를 치료한다. 성기능장애를 치료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면 안 돼? 성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성 관련되는 걸 치료할 때 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오면 그건 무조건 치료법이 아니야.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 지금 심리치료하고 이렇게 갈 때 일단 팩트에 관련된 것만 들어. 몇 가지는 딱 들어놓고 딱 덮어놓고 뭐 시켜? 이드 연결되어 있는 거 툭툭툭 던져주고 체크만 하면 돼.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 왜 일어날까 나도 몰라. 근데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 패션 테라피 하나 하는 거, 웃는 거 하나 하는 거, 알몸 쓰면 하나 하는 거, 뭐 하는 거 하나까지도 싹 다 연관돼 있어요. 성과. 본인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래서 남자가 이들을 실행하는 방법과 여자가 실행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아내의 패션 역시 테라피로 성의 상처가 없어가지고 효과가 없었구나. 성 상처가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이 마인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남편의 성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게 돼.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이 치료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야. 노인들 치료하는 거 그거 순식간에 금방 치료해. 어렵지 않아. 몇 개만 움직이면 돼. 그거는. 이 뭐 나서 좀 빠져 있으면 조여주면 되는 거고 나서가 휙 빠져가지고 장애 생겼잖아. 그럼 맞춰가지고 끼워 넣어주면 돼. 근데 놀랍게도 인간에게 이 두 개가 상호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몸 안에서. 그래서 마인드가 고장났을 땐 이드가 고장났을 땐 마인드가 그거를 조율 작업을 하는 거야. 이드랑 마인드도 대칭이에요? 그렇지. 정반대에서 작용하잖아. 정반대 대칭이 돼 있고 이 안에서도 대칭이 되고 있고 대칭된 놈들끼리 또 대칭돼서 작용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 자, 오늘 그래서 성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짜 재밌겠다. 이제는 매번 할 때마다 특정한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옛날에 심리 포럼 하듯이 팩트를 가지고서 그걸 쭉 나열해서 문제를 이렇게 가져갈 때 개념 잡는 거야 지금.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자. 고생했어. 옛날 심리 포럼 같이